무쇠로 만든 갑옷, 그 옷이 다 헐어져야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화자는 임과 이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쇠가 헐어질 때까지 이별하지 말자.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나 당신과 이별하지 않겠어. 이별 거부하겠어. 거절하겠어.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 엠돌쌤이에요. 오늘은 정석가 같이 배워볼게요. 네, 정석가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해요. 이 정석가는 총 6개 연으로 이루어진 고려가요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작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고려가요란 무엇이고 또 고려가요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석가는 6년으로 이루어진 고려가요라고 했죠. 먼저 이 고려가요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면 3, 분, 후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3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3음보의 율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3덩어리로 끊어 읽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연체라는 겁니다. 이제 분연체라는 것은 연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석가는 6년의 고려가요죠. 정석가는 총 1년부터 6년까지 6개 연으로 나누어진 그런 고려가요죠. 이 분연체라고도 하고요. 또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은 후렴구가 있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가요의 또 다른 명칭으로 소교라는 말도 쓰고 또 장가라고도 하고 또 여요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봐야 될 게 6개 연으로 이루어진 고려가요라 그랬죠. 이 6개로 이루어진 것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사실 이 정석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야.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란 말이죠. 그러한 노래는 뒷부분에 주로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중에 하나를 또 뺀 이유는 마지막 6년을 할 때 이야기해 줄게요. 이 뒤에 부분은 그렇게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1년은 조금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뒷부분에 좀 중심적인 내용과 조금 다른 성격의, 다른 내용의 주제의식을 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1년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다른 내용이 나오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년부터 살펴볼 텐데요. 교재에 따라서 1년부터 6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실린 교재도 있고요. 또 일부 연만 이렇게 골라서 수록된 교재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1년부터 6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1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징이요 돌이요 임금님이 계십니다. 지금 임금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2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현왕 형대의 논이아와지이다. 이 좋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임금님 그리고 태평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그 뒷부분은 주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노래한다 그랬어. 근데 1년을 보니까 임금님, 태평성대, 살기 좋은 세상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뒷부분과 이질적인 내용에 송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1년은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성대,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송축은 뒤에 다룰 부분,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라는 그런 사랑을 다짐하는 내용과는 조금 이질적이에요. 그쵸? 이질적이다. 그렇다면 1년에서 왜 이질적인 태평성대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안 생기시나요? 네.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부르던 노래라고 했었죠. 고려시대 때는 우리말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쵸? 우리말은 있었죠. 근데 그러한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우리 글자, 우리 글이 없었어요. 한글이 없었어요. 그쵸? 한글은 조선시대 때 이제 창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고려시대 때는 한글은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를 기록하고 싶어도 우리말로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정석가를 이렇게 한글로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한글 창제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궁중악보로 아마 이 정석가가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서 고려가요를 부르려고 하는데 또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려가요는 일반 평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 그래서 조금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고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자유로웠겠죠. 근데 아무래도 궁중 행사라는 특성상 좀 당시 특히 조선시대 때는 남녀 상렬지사 이런 것도 있었고 뭔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담는 건 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노래, 고려 가요를 궁중에 가지고 오면서도 그 속에 태평성대, 임금님 짱짱 이런 내용을 넣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이질적이지만 중간에 고려 가요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태평성대 이야기가 나중에 추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1년 살펴본 건 바로 이 부분이었죠. 네. 이제 이어서 진짜 이 정석가의 내용이 어떤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연 볼게요. 삭삭기 세모래 벼랑의 나난. 삭삭기 세모래 벼랑의 나난. 이 삭삭기라는 것은 바삭바삭한 이란 뜻이에요. 바삭바삭한 세모래. 이 세모래라는 것은 가는 모래라는 거야.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로 된 벼랑에, 그리고 이 나난이라는 것은 가시리를 배운 친구들은 그때도 봤었겠지만 여음구, 조음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특별한 뜻은 없고 단지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 넣은 그런 조음구, 여음구예요. 그래서 이제 나난이라는 부분은 따로 빼서
특별히 뜻이 없으니까 빼서 해석을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삭삭이 새모래 벼랑에래요.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건조한 가는 모래로 된 그것도 벼랑이야.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 5대를 심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이 자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또 쌩쌩한 씨앗? 쌩쌩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생명력 있는 씨앗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지금 바삭바삭한 모래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어. 일단 물이 없어요. 생명체가 자라기 힘든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뭘 심냐면요. 구운 밤을 심는데요. 구운 밤. 우리 구운 씨앗에 싹이 나는 경우가 있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 혹시 있다면 찾아서 알려주세요.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생명체가 자라기 힘든 그런 조건에다가 구운 밤 5대를 땅속에 심는데요. 싹 안 자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요. 그 밤이 우미도다 싹 나것이야. 근데 그 밤이 우미 돋고 그렇게 싹이 나면 유덕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유덕하신 덕 많은 그런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생명체가 자라기 힘든 그런 조건 속에서도 싹이 난다면 그때 나 니랑 헤어질게. 그때 나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제서야 너와 나 이별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별을 하자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우리 이별하지 말자라는 말을 좀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어는 삭삭기 새 모래에 구운 밤 5대, 5대를 심었는데 거기에 싹 나면 뭐 하겠대요?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다. 여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봐봐요. 이 부분. 삭삭기 새모래 구운 밤 싹 나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어디다 적지? 다시 살짝 지우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렇다면 나 그때 헤어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진짜 헤어지겠다라는 게 아니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 너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한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좀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삭삭 바삭바삭한 이렇게 다 마른 그런 땅에 그것도 구운 밤을 심었을 때 싹이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쵸? 좀 역설적인 상황이야. 그쵸? 여기서는
역설이 사용되었어요.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요? 역설? 여기에 공간을 남겨놓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역설. 그냥 중간에 적읍시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 화자는 임과 이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 반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설과 반어를 사용해서 영원한 사랑 다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언을 제대로 이렇게 탁 이해를 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나머지 3년, 4연, 5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4연, 5연도 마찬가지로 계속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때야 너랑 헤어질 거야 라고 영원한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 3년, 4연, 5연도 이어서 같이 볼게요. 또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는지 이어서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에다가 연꽃을 새긴대요. 그러니까 옥에다 연꽃을 새겼으니까 그 연꽃은 진짜 연꽃이 아니라 옥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꽃이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바위 위에 접주하요이다.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옥으로 만들어진 그 옥이 생긴 게 아니라 연꽃이 새긴 그 옥을 바위에 접붙인대요. 지금 옥과 바위가 붙은 상태야.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 꽃이 새 무더기가 피어나야만 유덕하신 임을 여의하와지이다. 그 꽃이 새 무더기가 피어나야만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옥과 바위를 만났어요. 옥과 바위가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야만 나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옥에다가 연꽃을 새겼더라도 그것은 옥인 거잖아요. 그쵸? 그 옥에서 연꽃, 진짜 연꽃, 그것도 새 무더기나 필 수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접붙여서 꽃 새 무더기가 피면 그때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화살표를 해줄까요? 띠리링. 3년. 사연도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 박오이다.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쇠로 만든 갑옷, 무쇠로 만든 갑옷. 엄청 튼튼하고 단단하겠죠. 근데 그 갑옷을 또 뭐로 만들었냐면, 무엇으로 박았냐면 쇠로 박았습니다. 무쇠로 만든 갑옷을 쇠로 박았어요. 와, 엄청 단단하고 탄탄한 그런 옷인 거겠죠. 쉽게 잘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이 다 헐옷이야. 그 옷이 다 헐으면, 그 옷이 다 헐어져야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갑옷, 아무리 무쇠로 만든 갑옷, 쇠로 만든 설사로 이렇게 주름을 박더라도 언젠가는 헐어지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헐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는 그 쇠가 헐어질 때까지 이별하지 말자.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나 당신과 이별하지 않겠어. 이별 거부하겠어. 거절하겠어.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사연은 무쇠로 만든 갑옷, 거기다가 철사 주름을 박았는데 그 옷이 다 헐면 그때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역설적으로 또 그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야 이별하겠다라고 반어적으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5연 같이 볼게요. 무쇠로 한 소를 뒤어다가 무쇠로 한 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아까는 쇠로 갑옷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쇠로 소를 만든대요. 쇠로 만든 소. 근데 그 소가 철수산의 노호이다. 이제 철수산이라는 것은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쇠로 만든 그런 소를 쇠로 만든 그런 산에다가 놓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쇠와 쇠가 만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그 쇠가 철초를 먹어야 그 쇠라는 것은 그 소를 의미해요. 그 소가 철초, 그 철로 만든 그 풀을 먹어야 그제서야 유덕하신 이물 여의아와지이다.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만든 철로 만든 그 풀을 뜯어 먹어야 그제서야 나는 당신과 이별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5연에서는 무쇠로 만든 소가 철수산에서 철초를 먹으면 그때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2연부터 5연까지를 묶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임과 이별하겠다라는 것은 반어적이에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거부, 거절 한다라는 것과 또 같은 내용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6년 같이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딴 그칠이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문해를 외오곰 여신들, 이 즈문이라는 것은 천을 의미하거든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신이야 그치리이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지금 구슬, 바위, 그리고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러한 구슬을 바위 위에 떨어뜨린대요. 구슬로 만든 팔찌 혹은 목걸이,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팔찌, 목걸이, 구슬로 만든 액세서리를 만들려면 일단 이 구슬을 실에다가 꿰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그럼 만약에 액세서리를 바위에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슬은 바위와 탁 부딪혔을 때 창창창 이렇게 막 깨지겠죠. 그치? 근데 그 구슬을 꿰고 있는 그 끈은 깨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 끈은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들이라는 말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은 깨지더라도 끈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천년을 내가 홀로 외롭게 살아간들 나의 믿음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위와 구슬 이야기를 이 화자와 임 사이의 믿음, 신뢰 관계로 유추하고 있죠. 바위와 구슬 간의 관계를 임과 화자의 신뢰 관계로 유추하고 있어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같은 원리를 서로 다른 범주에 적용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쵸? 6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믿음은, 신뢰는 떨어진들 끈은 끊기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혹시 이 6년이 조금 익숙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 정석가의 6년은 또 다른 고려 가요인 서경별곡의 이연과 같기 때문이에요. 오잉? 조금 신기하죠? 이 노래 일부분이 다른 노래 일부분과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으로 보면 거의 표절이죠, 표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어. 첫 번째 추정하는 것은 그 서경별곡의 작가와 이 정석가의 작가가 아무래도 동일한 인물 아닐까? 동일한 사람이 지은 거 아닐까?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에요. 라는 첫 번째 견해와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을 때 끈은 그대로 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표현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제일 처음에 이 6년의 고려가요는 1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1년은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 조금 이질적인 내용을 담는 송축의 내용을 담는 그런 부분, 나중에 궁중 악보에 실리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 한 개. 그리고 나머지 4연은 2연부터 5연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2연부터 5연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은 방금 했다시피 아마도 이 구술 그리고 끈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노래가 그 당시 유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6년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러한 민간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붙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포인트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는 역설의 표현 방법을 쓰고 또 만약에 이 불가능한 상황이 그래도 일어난다면 그때 이별하겠다라고 사실 이별하기 싫은데 이별하겠다라고 반어적, 반대로, 거꾸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반어법도 쓰이고 또 마지막 6년에서는 구술과 바위 이야기, 구술과 끈의 이야기를 이제 화자와 임 사이의 믿음의 이야기로 서로 유추해서 생각하는 그런 원리까지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가요 정석가 같이 배워봤죠. 여러분은 작품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조금 재미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특히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부분에서 조금 즐거움을 얻었거든요. 마치 친구들끼리 만약에 게임이라고 하나요? 만약에 너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너라면 어떨 거야? 이렇게 상상, 장난을 하곤 하죠.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 화자의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더 강조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도 현재든 앞으로든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생겼을 때 연애 편지를 쓴다면 정석가의 한 구절을 써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